아주 오랜 옛날 인도 승려 발타가 중국으로 건너와 숭산에 머물렀다. 숭산에 머문 발타를 위해 북위 6대 황제인 효문제가 숭산 산중에 절을 하나 세웠으니 그곳이 바로 소림사였다. 소림사 건립 30년 후 인도에서 불경 공부를 끝마친 달마 대사가 이곳에 와 면벽 참선에 들어갔다. 달마 대사의 면벽 참선은 9년 동안이나 계속됐다. 오랜 참선 생활로 몸이 쇠약해진 달마는 보건체조로 건강을 회복했다. 호랑이, 곰, 원숭이, 사슴, 새의 움직임을 흉내낸 건강체조였다. 달마대사의 보건체조는 후에 소림권법으로 맥을 이었다. 그리고 그것은 나라가 국군에 처했을 때마다 호국의 무술로 쓰였다. 나라를 위해 발전을 거듭했던 소림 쿵후. 그러나 소림의 무술도 내륙에 이는 바람으로 그 자태가 흔들리고 있었다. 현재 소림사에는 48명의 승려가 참선 생활을 한다. 소림사 승려는 불경 공부만을 하는 수도승과 소림 쿵후만을 익히는 무도승으로 구분이 된다. 48명의 승려 중 무도승은 20명. 그 무도승들의 하루 일과는 아침 8시부터 시작된다. 소림콩의 특징은 온몸에 퍼져 있는 기를 한 곳에 집중시키는 데 있다. 단전에 모아진 기는 신체를 튼튼하게 한다. 무도승들은 그것을 취재팀에게 보여주었다. 돌로 만든 자물쇠의 무게는 20kg 정도. 그것을 어렵지 않게 다루는 것도 기 때문이다. 달마대사의 보건체제로 시작된 소림쿵후는 다양한 비법들을 탄생시켰다. 그러나 무도승들은 그 비법들을 공개하지 않았다. 소림쿵후를 구경거리로 상업화시킬 수 없다는 뜻이다. 그들이 보여주지 않은 비법들은 이 마당 하나로 상상이 가능했다.
소림사의 돌마당은 무도승들의 연마로 깊이 주저앉아 있었다. 소림 무술을 상업화할 수는 없다. 그러나 무도승들의 자존심은 단지 희망사항일 뿐이다. 소림사 앞마을엔 이미 4곳의 무술학교가 성업 중이었고 학생 수만 하더라도 1000여 명에 이른다. 학교는 모든 교육을 작화하고 아이들에게 소림 풍호를 팔았다. 지난 9월 10일 정주에서 개최된 소림 무술전 개막식 행사에는 무술학교 학생들이 동원됐다. 행사에는 소림사 쿵우를 상징하는 스님들도 참가했다. 하남성 전체가 소림 무술을 상품화시키는 데 전력 투구를 다했고 소림 무술 역시 상품으로의 가치가 높았다. 소림 쿵후. 스님들이 외친 소림 쿵후는 행사장에 둘러서 있는 광고판들과 함께 PR됐다. 무술전엔 한국을 비롯해서 총 22나라가 초청됐다. 하남성 정부가 소림 무술전을 핑계로 그들을 불러들였다. 중국인들은 자신을 용의 후예라고 생각한다. 그 용의 후예들이 국제 소림 무술전을 통해 새로운 출사표를 던졌다. 중국인들의 하루는 공원에서부터 시작된다. 공원의 아침 풍경은 달라진 게 없다. 건강체조와 우슈 그리고 또 한 가지 스포츠가 중국 아침에 정형화된 모습이다. 사교춤은 정부의 적극적인 권장하에서 펼쳐진다. 공원마다엔 춤출 수 있는 공간이 마련돼 있고 그곳에서의 사교춤은 대단히 건전하고 스스럼 또한 없다. 전통 체조와 서양의 댄스가 한 곳에서 어울리는 곳. 모택동이 그 기이한 아침 풍경을 지켜보고 있다. 그러나 아침 출근길에서 만난 중국인들의 활기는 분명 옛 것이 아니었다. 그 활기의 변화가 중국의 현 주소인지도 모른다. 소림 무술전과 함께 정주에 있는 중국 무역센터에서 무역전람회의가 개최됐다. 그 행사의 동시 개막으로 정주시는 축제의 물결로 뒤덮였다. 무역전람회 개막식에는 400여 명의 인사들이 초청됐다. 그들은 소림 무술전에 초청된 외국인들이었다. 개막식이 끝나고 무역센터 로비에 들어섰을 때 취재팀은 또 한 번 소림사와 마주쳤다. 그들이 개최한 소림 무술전은 하남성을 관광하며 경제 투자를 고려해보라는 비상수단으로 쓰였다.
진열돼 있는 제품들은 하남성에서 생산된 것들이다. 전람회 주최 측은 우선 소림무술전에 초청된 외국인들에게 그 상품들을 선보였다. 구경하다가 마음에 드는 것이 있으면 사가라는 뜻이었다. 중원의 사람들은 그렇게 소림사를 이용해서 개방의 문을 열었다. 무엇이 그것을 가능케 했을까? 금년 2월 등소평동지는 광동성과 상해를 시찰하면서 남순 강월한 연설을 했습니다. 그 연설에서 등소평동지는 세 가지 이익 정책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세 가지 이익 정책이란 이익이 있으면 국력이 증강되고, 이익이 있으면 생산력이 발전되고, 이익이 있으면 국민의 물질적 생활품들이 향상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저희가 개방하는 이유입니다. 점심시간 이후 무역 전람회는 일반인들에게 공개됐다. 일반인들의 호기심은 뜨거웠다. 이제 그들의 관심은 여유 있는 생활에 집중돼 있었다. 예전에는 감히 생각지도 못한 일이다. 먹고 사는 일에 급급했던 시대는 지나갔다. 이제 그들도 윤택한 생활이 필요했다. 중국 정부도 인민들의 그런 욕구를 해소시키는 것만이 주어진 임무라고 결정했다. 무역센터 앞 육교에 걸려있는 외침은 개방의 필요성을 단적으로 증명했다. 개방은 그동안 교통이 편리한 해안지방의 전유물이었다. 그러나 이제 그것은 내륙을 향해 물꼬를 탔다. 그들이 개방의 힘으로 만들고 싶은 도시는 정주가 아닌 신주였다. 신주 건설을 장담하며 그들이 안내한 곳은 정주에 있는 한 국영 공장이었다. 아시아에서 제일 큰 연마제 공장. 안내에 나선 공장장은 그것부터 자랑을 했다. 그러나 공장은 썰렁했고 취재팀을 환영하는 그들의 마음도 초라했다. 하지만 그들은 변화된 국영 공장의 모습을 보여주고자 노력했다. 모든 공정을 자동으로 처리한다는 이 기계도 빼놓을 수 없는 자랑거리다. 개방으로 중국이 이렇게 변화하고 있으니 그 가능성을 믿어달라는 암시였다. 최고의 품질과 관리의 수준을 높이자. 그들이 공개하지 않은 곳에도 개방의 흔적은 역력했다. 공장 관리에게 책임을 묻는 제도가 도입됐고 보너스 제도를 마련해서 경쟁의식을 정착, 생산성을 높이고자 했다. 동료들과의 경쟁도 불가피했다. 한 번 취업하면 일생이 보장됐던 TF환원이라는 종신고용 제도도 그 공장에서는 폐지됐다. 개방을 부르짖는 구호는 근로자 아파트에서도 사기충천했다. 중앙통제의 계획경제가 무너지는데도 그들은 정말 개방만을 원하고 있는 것일까? 취재팀은 좀 더 구체적인 변화를 보기 위해서 또 다른 국영 공장을 방문했다. 부공장장인 장 씨는 39살,
개방 전에는 생각지도 못할 눈부신 승진이다. 장 씨의 공장 일과는 회의로부터 시작된다. 원가를 절감해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전략 회의다. 개방은 이들에게 노장된 사상이 아니라 전문 기술을 원한다. 절전호호가 등장한 것도 개방과 함께였다. 말끔하게 단장된 공장은 새로 도입된 경영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곳은 원래 군사용 무전기를 만들던 국영 공장이었다. 그러나 국영 체제로는 경영이 어려웠다. 그래서 정주로 이사를 해 산업용 무전기와 가전제품을 생산하기 시작했다. 업종 전환 후 이들은 외국의 첨단 기술을 도입해 품질 향상에 앞장섰다. 각 부서마다인 연구실이 마련됐고 연구를 위한 투자도 뒤따랐다. 그러나 모든 자금은 공장 스스로가 해결해야 한다. 국가로부터의 지원은 중단됐고 공장은 살아남기 위해 새로운 경영 시스템을 도입했다. 우리는 개혁 정책에 따라 새로운 경영 제도를 많이 도입했습니다. 그중에 하나는 간부의 고용에 있어 이전의 종신 제도를 폐지한 겁니다. 간부가 되면 그 자리에서 내려올 줄 모르니 젊고 유능한 신인은 늘 그 자리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래서 능력이 있다면 간부가 되도록 했고 그 결과 많은 간부들이 도태됐습니다. 지금 우리 회사 간부들은 정예의 엘리트들이며 비교적 젊습니다. 전문적 지식도 있고요. 이런 식으로 관리직이나 생산 경영에 있어서 우리는 개선할 수 있는 모든 도전적인 방법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름만 국영인 공장의 성패는 품질 경쟁에서 좌우됐다. 생산품의 가격이나 생산량 결정도 시장 수요에 따라 스스로 결정한다. 그 치밀한 검증만이 공장과 개인이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이다. 살아남기 위해서는 개인은 물론이고 조별끼리의 경쟁도 필요했다. 보너스 제도가 도입되고 개인의 능력에 따라 월급의 액수가 달라졌다. 그러자 한 공장 내에서도 월급 차이가 심각했다. 영업부는 더욱 그랬다. 일반 직원들의 한 달 월급은 200원 내외. 그러나 영업부 사원인 이 사람은 판매 실적에 따라 1,000원까지도 받는다. 그러니 하루 10시간 근무도 마다하지 않는 일벌레를 자처했다. 월급에 있어서 차이가 나는 것은 정상적인 현상입니다. 지금은 사회주의가 아니에요. 일하는 능력이 뛰어나고 힘든 것을 참을 수 있는 정신이 있다면 그 사람은 마땅히 더 많은 것을 얻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일하는 방법이 허술해서 수입이 적은데 그 사람들도 그 사실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취재팀은 소득 향상에 따른 서민들의 생활을 보고 싶었다. 그래서 생산 라인에 있는 한 여공을 소개받았다.
점심시간을 이용해서 서민들의 평균적인 생활을 보고자 한 것이다. 점심시간은 12시부터 3시까지다. 식사는 대부분 집에 가서 한다. 갓 결혼한 이 여공도 회사에서 마련해준 아파트로 식사를 하러 갔다. 여공은 정년퇴직을 한 시부모를 모시고 산다. 그들 노부부는 한 달 연금 480원으로 넉넉한 생활이 가능하다. 여공은 싫은 내색 없이 취재팀에게 신혼방을 보여주었다. 여공의 남편은 출장 중이라고 했다. 그들의 신혼살림은 없는 게 없이 윤택했다. 그도 그럴 것이 그들은 맞벌이 부부였고 남편은 고소득의 영업부 사원이다. 대부분의 중국인들은 손님 방문을 꺼려한다. 그러나 이들은 취재팀을 접대하기 위해 세 종류의 만두까지 빚었다. 우정과 성공, 그리고 다시 한번 방문을 해도 좋다는 뜻이 만두 속에 담겨 있다. 만두는 손님을 환영한다는 최고의 접대 음식이었다. 그들은 덧붙여 말했다. 미국인보다 일본인보다 한국인을 더욱 좋아한다고 진심으로 말했다. 항어에서 나온 겁니까? 이거는 이제 새우고요. 그들 노부부는 많이 드시고 하시는 일마다 성공하라는 덕담도 잊지 않았다. 장장 3시간 동안의 점심을 마치고 그들은 또다시 출근을 한다. (3시 5분) 전이 되면 수인은 후문부터 닫아 건다. 만약 그 시간을 어기고 3번을 지각하면 보너스는 없어진다. 후문이 닫히고 정문만이 열렸다. 취재팀은 그곳에서 30여 분을 지켜보았지만 단 한 명의 지각생도 만나지 못했다. 직원들의 변화로 이 공장의 생산력은 개방 이후 8년 만에 20배나 뛰어올랐다. 오 년 사이에 이윤도 5배나 급성장했다. 그들의 목표는 이제 외국 제품과의 품질 경쟁이다. 부 공장장은 값싼 인건비 하나만으로도 그것은 100% 가능하다고 자신했다. 왕실은 부 공장장의 아내다. 그녀는 남편의 직장 동료이며 공업 디자이너로 미래가 밝다. 그녀는 요즘 신제품으로 선보일 카세트를 디자인 중이다. 공장의 퇴근 시간은 6시 30분이다. 퇴근 시간이 되면 공장 단밑은 시장으로 변한다. 공장 사람들을 위해 마련된 간이 시장이다. 중국에서의 생필품 가격은 대단히 저렴하다. 사회주의의 장점이기도 하다.
부공장장의 집은 낮에 취재팀이 방문했던 아파트와 같았다. 말단 직공의 집도 간부의 집도 사회주의에서는 평등했다. 부공장장의 집에도 가전제품은 이제 기본적인 생필품일 뿐이다. 아내보다 한 발 앞서 귀가한 부공장장은 청소를 끝내놓고 이내 아내와 함께 저녁을 짓는다. 중국에서의 가사노동은 남편의 몫이기도 하다. 대부분 맞벌이 부부라서 남편의 부엌 출입이 전혀 흉이 되지 않는 나라다. 이들 부부의 꿈은 국민학교 6학년인 딸과의 여행이다. 그 꿈은 개방정책 이후에 더욱 가능해졌다. 텔레비전은 홍콩 TV 프로그램까지 시청이 가능했다. 사람들의 욕구가 미디어에까지 확대된 것이다. 부공장장이 즐겨보는 프로는 경제뉴스. 개방 후 월급이 10배나 오르자 관심을 쏟게 된 분야다. 厨房嘛，就是有个那个吧，切菜机吧，什么多功能，那种什么叫什么机啊？多功能切菜机。多功能切菜机嘛，减轻负担嘛，买点肉。但我们那个孩子喜欢吃那个包子， 지금 생활에는 만족하세요? 不满足，人没有满足的时候。 저녁 식사를 마친 공장 사람들이 아파트 앞 공터에 모였다. 개방 이후 볼 수 있게 된 서민들의 한 모습이다. 이제 그들에게도 보다 나은 생활을 위한 꿈의 설계가 필요해. 그저 바라만 봐도 좋은 일요일 풍경. 그러나 정주의 거리는 오전부터 인산인해다. 쏟아져 나온 사람들의 목적지는 자본주의적 경영 시스템이 도입된 백화점이다. 이 주변에는 대형 백화점이 6곳이나 몰려 있다. 취재팀은 그 행렬을 따라 서비스가 제일 좋다는 아세아 백화점을 방문했다. 백화점에서 가장 인기 있는 것은 가전제품 상가다. 그 중에서도 1,568원짜리 오디오는 하루에 3대가 팔릴 만큼 인기가 폭발적이다. 평균 근로자 월급 7개월분의 가격이다. 상품은 다양했고 선택한 물건에 대해서는 아낌없이 돈을 썼다. 판매 실적을 위한 백화점과의 경쟁은 뜨거웠다. 패션쇼에 나왔던 옷들을 책자로 묶어놓고 그것을 다시 백화점에 진열해 두었다. 친절한 서비스와 좋은 제품만이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이 된 것이다.
3,500년 전에 정주는 이미 은왕조의 고도로서 세상에 이름을 날렸습니다. 중국 상인이란 말의 상인이란 명칭은 정주에서 시작이 됐죠. 중원을 얻으면 천하를 얻는다는 말처럼 역대 병법가들은 정주를 얻기 위해 필생의 노력을 했고 이로 인해 이곳에서는 전쟁이 빈번하게 일어났습니다. 오늘의 정주 사람들은 상업과 전쟁이라는 두 전통을 결합해서 대대적으로 현대화된 상업 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요하던 정주는 지금 대단히 번화하고 떠들썩한 곳으로 바뀌었습니다. 몇십 년 이래 같은 모양의 상품과 같은 모양의 상점에 익숙한 정주 사람과 이곳을 왕래하던 여행객들은 지금 자신도 모르게 상업 전쟁의 대소용돌이 속에 있는 것을 알고 몹시 흥분하고 있습니다. 咱这东西你要是买的不合适的时候还可以换一下。以前拿到这儿的时候，你走到营业员前头，他都不搭理你，你问几遍，他有的在说话，有的都不跟你说，都不理你。所以这个真正的体会到顾客是上帝啊，开始有了一些体会了。 상인들은 구름같이 정주에 모여들고 옛날 병법가들이 쟁취하려던 땅은 지금 상인들이 쟁취하는 땅이 되어버렸습니다. 6대 백화점은 곧 정주의 자랑이며 하남성의 자랑입니다. 역대 전쟁의 결과는 파괴적이라고 여겨져 왔지만 정주의 상업전쟁이 가져온 결과는 전혀 예측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것은 6대 백화점의 공존, 공영, 공동의 발전을 낳았습니다. 정주 백화점의 사장들은 모두 참지 못하고 두 손을 들어 경쟁 만세를 소리 높여 외치고 있습니다. 장군은 전쟁터에서 결성을 겨루고 기업가는 시장에서 결성을 겨룹니다. 시장은 위험부담이 따르나 그 배의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경쟁에 이기기 위해서 자동차를 경품으로 내놓은 백화점도 있다. 사람들은 어느새 일하지 않고도 부를 누릴 수 있는 논리에 빠져들고 있었다. 그리고 그런 횡재는 새로 건축 중인 백화점에서도 기대해 볼 만했다. 그렇다면 중국은 이제 사회주의를 포기한 것일까? 우리 보고 사회주의의 포기냐고 묻는데 그건 잘못된 생각입니다. 개혁 개방은 사회주의를 위한 겁니다. 곧 마르크스의 기본 이론과 중국의 실정을 결합해서 중국 특유의 사회주의를 건설하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사유제와 새로운 분배 형식 시스템을 일부분 허용하고 있지만 사회주의 공유제와 사회주의 분배 원칙이라는 대전제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새로운 것들은 우리 원칙을 보충하는 데 지나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시장을 보죠. 시장이란 중성입니다. 자본주의에서도 이용할 수 있고 사회주의에서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우린 다만 사회 흐름에 적응해서 대규모 생산이 가능한 선진 기술과 관리 경험을 흡수하고 이를 통해 사회주의 건설을 완성하려는 것입니다. 배급에 의존해 끼니를 잇던 시대는 지나갔다. 중앙 통제의 계획 경제도 막을 내리고 있다. 그에 따라 도심의 골목마다엔 해체호가 늘어나고 있다. 정부 불간섭이라는 혜택으로 자영업이 탄생된 것이다. 해체호에서 남는 이익은 상인 전부의 것이 된다. 그에 따라 업종도 다양해지고 있는 추세다. 중국은 지극히 자본주의적인 시장 메커니즘으로 질주하고 있었다. 시장 구조의 변화로 정주시 인민로 거리에는 새로운 형태의 기업들이 자리 잡고 있다. 여러 사람이 힘을 모아 만든 집체 회사가 그것이다. 우리 표현을 빌리자면 주식 회사라고 할 수 있다. 그 인민로 거리에서
첨단 사무용품 회사로 성공한 젊은이를 만났다. 32살의 문걸 씨는 조선족 청년으로 그 집체 회사의 사장이다. 90년 6월에 설립된 이 회사의 직원은 모두 26명. 사장을 빼놓고는 모두 20대다. 일생 동안의 연금이 보장되는 국영회사를 마다한 젊은이들이다. 그러나 능력만큼 수입을 올릴 수 있고 미래에 대한 비전도 좋았다. 신세대들의 새로운 직업관이다. 문 사장의 자가용은 일제 오토바이다. 중국에서는 벤츠가 부럽지 않은 고급 교통수단이다. 문 사장은 이미 3개의 지사를 정주시에 마련할 만큼 성공했다. 그리고 그 성공은 은행 거래에서도 확인됐다. 문 사장은 은행에서도 VIP 대접을 받는다. 사업에 성공을 했고 신용 또한 믿을만 했다. 오늘 문 사장은 자신의 신용을 담보로 해서 융자금 100만 원을 신청했다. 융자금에 대한 대출 결정은 은행 스스로가 한다. 그건 역시 개방 정책에 따른 새 변화다. 은행에서도 문 사장이 필요했다. 은행의 존립은 정부의 관여가 아니라 신용 좋은 고객이 결정한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다. 그것은 적자 생존의 원리였다. 물론 문을 닫는 국영회사가 늘어나고 사업의 실패로 다른 회사에 합병되는 집체회사도 생겼다. 그러나 문 사장은 정부 통제가 없는 자율 경영 체제를 전면 찬성했다. 왜일까? 그 올림픽 운동대회도 그 운동 선수들이 서로 경쟁하니까 그 본신이 그 혼자 뛰게 되면 그런 기록을 못 나거든요. 근데 이 둘이 같이 뛰고 있으면 여럿이 같이 뛰니까 그게 그 기록도 나오고요. 그러니까 그래야만이 경제가 발전되고요. 그런 사회는 빈부차가 발생을 하잖아요. 우리 사회주의에서도 그렇거든요. 뭐 능력 있는 사람은 노동을 많이 하는 사람은 많이 얻고 그 능력 있는 사람은 일찍 부자가 되고. 문 사장은 현재 새로운 사업을 구상 중이다. 연구실을 하나 세내고 연구원도 1명 고용했다. 그 연구원으로 하여금 실험케 한 것은 사고로 부서진 자동차 표면에 바르는 자동차 접착제였다. 지난 2년 동안 총 6만 원을 투자해서 260여 회의 실험을 거쳤다. 그리고 일본에서 전량 수입했던 접착제 개발에 성공하기도 했다. 문 사장은 이제 한국과의 합작으로 접착제 공장을 세우는 것이 꿈이다. 합작회사 제품은 이미지도 좋고 고국을 알 수 있는 기회여서 문 사장의 꿈은 더욱 간절하다. 문 사장은 7년 전에 조선족 처녀와 결혼했다. 그 아내와의 사이에 아들도 하나 두었다. 그러나 취재팀이 그의 집을 방문했을 때 아내와 아들은 시골에 가고 없었다. $12,000원짜리 소니 텔레비전을 살 만큼 그는 중국 사회에서 성공했다. 그러나 그의 선치는 지난 30년대 만국의 큰 절망으로 중국을 택했고 어머니도 현재 흑룡강성에서 이국의 삶을 살고 계시다. 평북 신의주가 고향이지만 그에겐 남도 북도 모두 조국일 뿐이다. 취재팀은 문 사장을 통해서
어쩔 수 없이 그가 겪었던 순환의 역사를 읽었다. 하지만 그의 삶과 미래는 이제부터였다. 문 사장은 미래에 도전할 수 있도록 기회를 만들어준 중국의 신체제가 더없이 고맙다고 했다. 그리고 그 기회의 균등은 중국인 젊은이들에게도 마찬가지였다. 취재팀의 중국인 안내자였던 미스터 리의 지갑에도 보통 샐러리맨 월급의 10배나 되는 현금과 미화 100달러짜리가 들어있었다. How do you get this money? 낮에는 직장인으로, 밤에는 통역과 번역 일로 번 돈이라고 해. What do you work? Translation, translate, and teaching, auditing in the family. 돈을 향해 뛰는 중국인들의 변화는 지난 8월 심천 주식시장에서의 폭동 사태로도 확인됐다. 주식 매입 신청을 위해 100만 명이 몰려와 자본주의에 꽂힌 주식을 놓고 폭동을 일으켰던 것이다. 그들은 개방 정책에 따른 부작용을 생각지 못한 것일까? 우리는 새로운 변화가 일어남에 따라 예측하지 못한 새로운 문제가 발생하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창문을 열면 신선한 공기가 들어오지만 신선한 공기와 함께 파리와 모기도 따라 들어온 것과 같은 것입니다. 자본주의 국가에 부패한 것들이 여러 경로를 통해 침입한 것이죠. 그래서 등소평동지는 끊임없이 우리를 교육하고 있는데 두 손을 견제해서 한 손으로는 대개방을, 다른 손으로는 경제범죄를 장악하자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한 손으로는 물질 문명을, 다른 손으로는 정신 문명을 건설하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등소평동제 이 말을 가슴 깊이 새기고 있습니다. 밀려들어온 자본주의의 물결로 내륙의 밤은 초저녁부터 휴항했다. 거리에는 디스코장과 카라오케가 상업 중이다. 월급의 5분의 1인 30원을 선뜻 내고 유흥장을 드나드는 특권층이 늘고 있음이 시사됐다. 개방 전에는 외국인에게만 출입이 허용됐던 성역기. 디스코장에서는 막간을 이용해 패션쇼도 펼쳐졌다. 하남 성장은 자본주의가 몰고 온 폐단만은 응징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사람들은 이미 마약과도 같은 자본주의의 맛에 길들여지고 있었다. 취재팀이 머물렀던 호텔의 아침은 늘 브라스밴드의 연주로 시작됐다. 호텔엔 소림 무술전에 초청된 외국 손님들이 묵고 있었다. 밴드단을 앞세워 찾아온 이들은 그들의 투자를 희망하는 기업체의 PR 부대였다. 투자만 하면 돈을 벌 수 있다는 그들의 말은 대단히 유혹적이기도 했다. 내륙의 거리는 개방의 바람으로 파헤쳐지고 있었다.
그 땅 위에 외국의 자본으로 공장을 짓고 회사를 설립하는 것이 중국인들의 꿈이다. 13억 인민들이 잘 살 수 있으려면 그 어느 나라의 투자도 환영할 뿐이다. 这一块呢是我们的工业厂房，这一块呢是我们开发区的管理区，这里有我们的瑞达大厦。 중국 정부의 투자 유치 계획은 전국 27곳에 건설 중인 고신기술 개발구에서도 확연히 드러났다. 최첨단 기술 사업까지 유치해서 산업 구조를 변화시키고자 한 노력이다. 그래서 그들이 마련한 각종 혜택은 보다 구체적이다. 이곳의 기업가들에게는 많은 혜택이 있습니다. 첫째로 토지를 아주 싼 가격에 공급하겠습니다. 둘째로 특혜의 세금 정책을 펴겠습니다. 현재 우리의 세금과 소득세는 15%인데 이것을 처음 2년간은 완전히 면제하고 다음 3년간은 반으로 줄이겠습니다. 그리고 투자 서류만 갖춘다면 일주일 내 기업가들이 건설에 착수할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동시에 기업의 노동과 근로자 사용 문제 그리고 임금 분배에 간섭하지 않겠습니다. 이런 조건이라면 여기에 투자하시는 기업은 반드시 좋은 결과를 얻으실 겁니다. 총 면적 500만 평이 넘는 개발구에는 그들이 한국을 위해 남겨둔 30만 평의 땅도 있었다. 그들에게 있어 한국은 올림픽을 성공적으로 치룬 선진국이었다. 그래서인가 내륙에서 만난 사람들은 한결같이 한국의 적극적인 투자를 선망했다. 그리고 그 선망은 현실로 환영됐다. 합작을 위해 멀리서 오는 친구야말로 진정한 붕우이며 개발구 앞은 그들을 위해 환영의 거리로 단장됐다. (21세기) 경제 대국을 꿈꾸는 나라. 그들의 오성 홍기는 이제 중국식 자본주의를 위해 펄럭였다. 소림 무술전 폐막 하루 전날 내외 기자들을 위한 자리가 마련됐다. 기자회견을 주도한 하남성 경제 강요들은 한결같이 투자에 대한 희망을 밝혔다. 투자만 해준다면 모든 혜택을 아끼지 않겠다는 친절함도 잊지 않았다. 기자회견 후 그들은 곧바로 합작 사인회를 진행시켰다. 당신들도 늦기 전에 투자를 아끼지 말라는 뜻이었다. 소림 무술전이 폐막되는 날, 중국 고전 오페라인 한풍이 정주 인민대회장 무대에 올랐다. 소림 무술전 폐막 공연으로 선택된 무대였다. 한풍의 무대는 세계의 중심지였다. 그들은 오래전부터 천하 통일을 꿈꾸며 창과 방패로 자신들을 무장했다. 그러나 21세기를 향해 달리는 중원 사람들은 무기 대신 경제를 택했다. 그리고 스스로를 경제 대국의 통치자로 내세웠다. 황하를 다스렸던 왕조의 개척 정신으로 경제 기적을 실현시킬 계획이다. 죽의 장막으로 가려졌던 내륙의 땅, 그 안에서 잠자고 있던 대국의 사자는 이제 우리를 향해 이렇게 호효했다. 멈춰 서 있는 한국 경제를 향해 돌격하라. 내륙에 이는 바람은 그렇게 우리들을 막 뒤로 몰아내고 있었다.